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은하라는 이름의 여대생은 낡은 지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지도는 그녀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이었다. 이 집을 찾아가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메모와 함께였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마을로 향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숲은 마치 숨을 쉬는 듯 흔들렸다.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자 멀리 어두운 저택에 윤곽이 보였다. 그 순간 은하는 왠지 모를 오한을 느꼈다. 그곳이 바로 저주받은 저택이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곰팡내와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의 집. 맞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벽에는 낡은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인형이 하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인형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은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천장은 물이 새고 있었다. 어디선가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하얀 치마가 스치듯 지나갔다. 은하는 소리를 따라갔다. 복도 끝에 낡은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 대신 검은 머리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놀아줘. 그 목소리는 속삭이듯 그러나 뚜렷하게 들렸다. 은하는 뒤로 물러섰다. 거울을 부딪히자 안쪽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까! 비명이 터져나왔다. 거울은 산산이 부서지고 소녀의 얼굴이 허공에 떠올랐다. 은하는 복도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탁탁, 탁탁, 규칙적인,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은하는 숨을 고르며 문 하나를 열었다. 그 안은 오래된 침실이었다. 커튼은 찢겨 있고 침대 위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 순간 천장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창백한 얼굴. 유령 소녀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 소녀는 웃고 있었다.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사방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은하야, 돌아와. 그녀는 자신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도 유령들은 알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언가 발목을 잡았다. 끈적한 손이 그녀를 밑으로 끌어당겼다. 놔줘.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겨우 발을 빼내고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 앉았다. 은하는 방 한쪽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하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펼치자 검은 잉크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저택은 죽은 자들의 놀이터다. 절대 밤에 머물지 마라. 글씨 아래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손이 떨렸다. 하연, 혹시 그 거울 속 소녀? 바로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방 안에 추가 하나씩 꺼져갔다. 남은 빛은 은하의 휴대폰뿐이었다. 은하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잠가버린 듯했다. 그녀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그러나 대답은 메아리뿐이었다.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거울 조각이 바닥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 속에서 여럿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들, 울고 있는 표정. 그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다. 우리도 여기에 갇혔어. 은하는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녀는 복도로 뛰어나왔다.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보니 방은 사라지고 벽만 있었다. 이게 뭐야? 꿈이야. 그녀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는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발신자 이름은 하연.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은하는 계단 아래로 달려갔다. 출입문이 보였지만 문틈에서 검은 안개가 새어나왔다. 그 안개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빛났다. 나가지 마.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하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 피가 배어 나왔다.
손목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생겨났다. 저택의 저주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누가? 날 좀 구해줘.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은하의 친구이자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준 사람. 은하, 괜찮아? 그는 손전등을 들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복도 끝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령 소녀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둘 다 같이 놀자. 저택이 울리기 시작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다. 준호는 은하의 손을 잡고 복도를 달렸다. 벽에는 피로 쓰인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망쳐도 늦었어.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꿈이 아니야. 진짜야. 계단 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림자 속에서 하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얘 왔어. 이 집은 죽은 자의 것이야. 준호는 그녀를 향해 손전등을 비쳤다. 그러자 그림자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그들은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부엌에는 오래된 식탁과 부서진 접시들이 널려 있었다. 한쪽 벽에는 어린 소녀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모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 아이들 다 같은 얼굴이야. 은하가 중얼거렸다. 사진 뒤에 누군가의 일기 페이지가 숨겨져 있었다. 우린 매일 밤 이 집에 불려와. 그리고 사라져. 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속에는 인형의 머리와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부엌에 불이 깜빡이더니 인형의 눈이 번쩍였다. 돌려줘.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렸다. 인형이 스스로 고개를 돌리며 준호를 바라봤다. 은하는 뒤로 물러섰다. 이게 다 하연의 것이야. 그녀의 분노야. 준호는 인형을 바닥에 던지려 했지만 인형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도망칠 수 없어.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인형을 힘껏 던졌다. 그러나 인형은 벽에 부딪히며 피를 흘렸다. 피는 바닥을 따라 X 모양으로 번져나갔다. 천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은하와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천장에서 매달린 인형들이 하나둘씩 흔들렸다. 그들의 눈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졌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영혼들이 아직 여기에 있어. 준호는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창문은 이미 막혀 있었고 바깥은 짙은 안개뿐이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걸까? 그때 어디선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너머에는 낡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계단은 저택의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은하는 머뭇거렸지만 준호가 말했다. 위는 이미 막혔어. 아래로 가자.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냄새가 났다. 벽에는 이상한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검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 표지에는 하연의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가 책을 펼쳤다.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피로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은하. 은하는 손을 떨며 책을 닫았다. 이건 불가능해. 난 여기 처음 왔는데. 준호는 주변을 살폈다. 벽에 달린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 준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준호, 너 왜 웃어? 그가 고개를 돌리자 진짜 준호는 옆에 없었다. 거울 속 준호가 속삭였다. 나는 이미 죽었어. 순간 거울이 깨지며 검은 손이 튀어나왔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녀의 앞에 진짜 준호가 나타났다. 은하, 정신 차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가 널 구하러 왔잖아. 은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거울 속에서도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택이 만들어낸 환영이야. 나를 혼란시키려는 거야. 그는 칼날 같은 새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이 저택의 중심을 부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들은 제단을 향해 다가갔다. 제단 위에 불이 스스로 타올랐다. 하얀 불꽃 속에서 하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너희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순간 벽에 있던 부적들이 모두 타버렸다. 은하의 손목 문양이 더욱 붉게 빛났다. 준호가 외쳤다. 이건 다 내가 만든 저주야. 이제 끝내겠어. 그는 파이프로 재단을 내리쳤다. 불길이 폭발하듯 번졌다. 모든 것이 하얗게 빛나며 길을 찢는 비명소리가 울렸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조용했다. 눈을 뜨자 그녀는 저택의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준호?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저택의 창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은하는 천천히 일어섰다. 끝난 건가? 그때 저택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문 안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 나 여기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림자가 문틈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며 저택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하는 다시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복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다. 준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 대신 촛불이 하나씩 켜졌다. 불빛 사이로 준호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의 준호와 달랐다. 은하, 이제 내가 기억해야 할 시간이야. 그의 눈동자에는 불길한 붉은 빛이 번졌다. 기억하다니? 무슨 소리야? 은하는 물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목 문양을 가리켰다. 이건 우리 사이의 약속이야. 은하는 뒤로 물러섰다. 약속? 무슨 약속이야? 나 너 몰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다. 넌 잊었지만 난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두 겹으로 울렸다. 사람의 목소리와 유령의 음성.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하연의 얼굴로 바뀌었다. 준호는 이제 없어. 그는 날 구하려다 죽었지. 은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야? 준호가 죽었다고? 하연은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그의 영혼은 이제 나와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은하는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똑같은 문, 똑같은 초상화, 똑같은 냄새. 그녀는 문을 열었지만 또 같은 복도가 이어졌다. 이건 미로야. 그녀는 속삭였다. 뒤에서 하연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 저택은 내 기억으로 만들어졌거든. 은하는 길을 막았다. 그만해. 나 그런 기억 없어. 하지만 벽이 갈라지며 어린 은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아이는 피투성이 인형을 안고 있었다. 이게 내가 잊은 진실이야. 하연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렸다. 은하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건 나야. 아이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도 이 집에서 놀았잖아. 나랑 같이. 순간 기억이 스쳐갔다. 비 오는 날, 작은 인형, 그리고 울고 있던 하연.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던졌고 그 후 불길이 일어났다. 그때 내가. 은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하연을 죽였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사고였어.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고든 뭐든 난 불 속에서 죽었어. 그리고 넌 도망쳤지.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이 저택이 생긴 거야.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내 죄의 기억이 만든 감옥이야. 넌 매번 이곳으로 돌아와 다시 그 밤을 반복해. 은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럼 난 죽은 거야. 아직은. 저택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둘씩 살아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불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우릴 기억해. 은하는 길을 막고 비명을 질렀다. 불길이 벽을 타고 번져나갔다. 준호, 하연, 얘 목소리가 겹쳐 울렸다. 이제 선택해, 은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나처럼 여기에 남거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잡았다. 그건 준호가 선물했던 작은 십자가였다. 그 안에서 미약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강해지며 방 안을 채웠다. 유령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안 돼. 그건 진실의 빛이야. 은하는 눈을 감고 외쳤다. 준호, 내가 말했잖아. 나를 구하겠다고. 그때 붉은 불길 속에서 진짜 준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하, 넌 아직 살아. 내 영혼이 널 이끌어줄게.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 빛을 따라와. 하연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순간 바닥이 갈라지며 하얀 빛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걸 느꼈다. 불타는 저택이 점점 작아졌다. 하연은 아래에서 손을 뻗었다. 가지 마. 나 혼자 남기지 마.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하연아. 이제 그만 쉬어. 그녀의 손에서 빛이 퍼지며 모든 어둠을 삼켰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꿈이었나? 율사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불탄 저택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죠. 은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손목을 보자 표식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 고마워.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밤이 되자 병실의 불이 깜빡였다.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불타던 저택이 다시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 하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돌아와.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절대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낯익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의 눈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다. 은하는 병실의 조명을 바라보았다.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전기 문제야. 그렇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다. 돌아와. 돌아와. 그녀는 길을 막았지만 속삭임은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의 인형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점점 더 붉게 변해갔다. 열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인형이 스스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입이 열렸다. 은하야. 집이 그리워. 비명이 목구멍 끝에서 멎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은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 인형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인형을 집어 올려 미소 지었다. 이건 병원에서 온 게 아닌데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인형을 침대 곁에 다시 두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인형의 눈이 깜빡였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하는 담요를 뒤집었으며 떨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병실 벽이 진동했다. 그날 밤 은하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다시 저택의 복도에 서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어린 하연이 나타났다. 다시 왔네. 은하는 울먹이며 물었다. 얘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넌 나를 잊었어. 용서도 후회도 하지 않았지. 그녀의 손끝이 불길처럼 빛났다. 이건 내 벌이야. 은하는 울부짖으며 달아났지만 복도는 끝이 없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꿈속에서 깨어난 은하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병실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 인형은 사라져 있었다. 어디 갔지? 그때 문틈으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불 속에 숨은 비밀, 밤마다 다시 깨어났.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와 노랫소리를 따라갔다. 그 끝에는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손가락으로 병원의 지하를 가리켰다. 지하 계단은 낡고 어두웠다. 계단마다 피처럼 붉은 얼룩이 있었다. 은하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내려갔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썩은 냄새가 났다. 지하 끝에는 잠긴 문이 하나 있었다. 문 위에는 낡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하연 기념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손이 저절로 문 손잡이를 돌렸다. 철컥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밀려왔다. 안에는 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초 옆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와 어린 은하의 사진이었다. 이건 우리야. 은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초의 불꽃이 커지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하연의 모습이었다. 기억났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불을 냈어. 너를 잃게 했어. 하연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나를 끝내줘. 은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초 위로 떨어졌다. 불꽃이 하얗게 번지며 방 안이 빛으로 물들었다. 하연의 영혼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 그녀만 아닌 우릴 잊었잖아. 사진 속 아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수십 개의 유령 눈동자가 그녀를 노려봤다.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벽이 무너지고 검은 손들이 뻗어나왔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은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천장 위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준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은하, 내가 그녀를 용서했잖아. 이젠 모두 놓아줘. 그의 손이 은하에게 닿자 문양이 빛나며 터졌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유령들이 비명 소리와 함께 빛으로 흡수됐다. 지하 전체가 흔들렸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은하는 무릎을 꿇고 숨을 골랐다. 준호가 곁에 앉았다. 이젠 끝났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정말 끝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 자신을 용서해야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야. 그의 몸이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안녕, 은하.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준호.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병원 정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움찔거렸다. 꺼내보니 그 인형이었다. 이제는 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 평안히 자. 그러나 멀리서 병원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그 저택이 다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은하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병원 라디오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은하는 얼어붙었다. 저택이 다시.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불은 오래전에 꺼졌잖아. 그녀는 인형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이 살짝 열리며 속삭였다. 은하야, 아직 끝이 아니야. 찬 바람이 병원 복도를 휩쓸었다. 창문이 스스로 닫히며 빛이 꺼졌다. 병실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초침이 빠르게 움직이며 0으로 수렴했다. 은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안 돼. 또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 그러나 이미 늦었다. 눈앞의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었다. 다시 저택의 현관에 서 있었다. 문이 스스로 열리고 안에서 익숙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그 향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은하, 놀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프고 따뜻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이젠 끝내러 왔어.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너는 나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그 순간 벽의 거울 속에서 은하의 모습이 바뀌었다. 거울 속 그녀는 하연이었다. 이게 뭐야? 은하는 거울을 깨뜨리려 했다. 하지만 손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 돼. 거울 속 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이건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운명.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졌다. 저택의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하, 어디 있어? 준호의 목소리였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선 은하를 보고 멈춰섰다. 은하, 거기서 나와. 그녀는 눈을 돌렸다. 나 이제 나갈 수 없어.
여긴 내 기억의 집이야. 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거울로 달려갔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그가 거울을 부수자 하얀 빛이 폭발했다. 모든 것이 잠시 정지했다. 눈을 떴을 때 둘은 다시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요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두 분 모두 의식이 돌아왔네요. 은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보았다. 거울의 상처는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젠 정말 끝난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다. 창문 너머 한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뒤 은하는 병원을 떠났다. 준호와 함께 저택이 있던 산 아래로 향했다. 불탄 자리는 재와 돌무더기뿐이었다.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연,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 속에 희미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고마워, 은하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은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끝없는 하얀 공간 속에서 하연이 다가왔다. 넌 이제 자유야.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다시 만나겠지.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면 별빛 아래에서 그녀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은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먼지가 별처럼 흩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인형이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그녀가 속삭이자 인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은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그때 라디오가 혼자서 켜졌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저주의 밤, 되살아난 기억입니다.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의 주파수 창에는 낯익은 이름이 깜빡였다. DJ 하연. 그녀의 눈이 커졌다. 라디오에서 어린 목소리가 속삭였다. 은하야, 오늘 밤에도 놀자. 전등이 깜빡이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딸깍. 라디오가 꺼지며 저택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났다.